한 사람은 마이크를 들기 전 방송국 사원증을 반납했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적인 무대의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쥔 채 정작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20살, 10년을 바친 무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정된 삶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그 안정을 등지고 불빛도 없는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데 붙잡고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 대부분은 붙잡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반대로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다시 쓴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안에는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가족들의 눈물과 침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밝혀집니다. 김용필이라는 이름 앞에는 오랫동안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경제TV, MBN, 그리고 여러 지역 방송사의 아나운서, 마이크를 든 것도, 카메라 앞에 선 것도 그가 먼저였습니다. 다만 그 위치는 늘 불안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고 그 자리도 언제든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그는 방송 일을 그만두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출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작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방송에 나가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훗날 방송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아 나중에 알게 됐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 말릴 수도 없었다고. 심지어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조차 그 무대 이전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몰랐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큰 결정을 내릴 때 주변에 묻습니다. 안 될 이유는 늘 먼저 더 크게 들려오니까요. 그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대가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는 이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손태진은 이미 정점을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의 베이스 바리톤, 2016년 크로스오버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로 ATBC 팬텀 싱거 시즌1 초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그보다 화려한 출발선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룹 활동을 벗어나 혼자가 됐을 때 그는 낯선 질문 앞에 섰습니다. 저음의 성악가로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클래식은 악보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세계였습니다. 커지고 작아지는 지점까지 쓰인 대로 부르면 됐습니다. 하지만 대중가요는 달랐습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스타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2년 그는 트로트 서바이벌 불타는 트롯맨의 36번 참가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클래식 성악가가 트로트 무대에 서는 일은 당시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초대 우승. 하지만 우승 트로피를 든 순간에도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성악과 트로트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장르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가 동경한 목표는 성악가가 아니라 마이 웨이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가수였다는 것. 여기서 잠깐 그의 집안 내력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손태진은 가수 심수봉의 이모 할머니 손자입니다. 심수봉은 그가 대중음악의 길을 걷기로 했을 때 음악으로 대를 잇는 듯하다며 이런 복이 어디 있겠냐고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에 응원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김용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응원이 있다고 해서 길을 잃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클래식 무대와 답이 없는 대중가요 무대, 둘 중 하나를 완전히 등져야 하는 순간은 그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세 사람 중 가장 가혹합니다. 홍지유는 원래 성악을 전공하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사촌 언니를 따라간 국악 공연 한 번이 그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국악의 길로 들어섰고 고등학교 재학 중 임방울 국악제에서 동상을 받을 만큼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에 진학해 가야금과 정가, 민요를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올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 그의 목에 성대 낭종이 생깁니다. 소리를 만드는 성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소리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10년을 바친 국악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는 발성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 연습생으로 방향을 틉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리마비라는 또 다른 벽이 그를 막아섭니다. 데뷔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연습생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성대가 무너지고 다리마저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그 답은 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번 연속으로 인생의 무기를 잃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각자 다른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말들은 묘하게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용필입니다. 가족도 몰랐던 도전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 2 무대에 서며 정식으로 가수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방송 진행자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콘서트 MC와 무대를 오가는 자리를 굳혀갑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수로 무대에 서는 순간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도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투병 생활을 시작했고 가수로 데뷔한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방송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대 남자로 마주 앉아 술 한 잔 나눌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게 아쉽다고. 그래서 처음에 사원증을 반납했다는 그 문장이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결단을 내렸지만 정작 아버지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에게 끝내 보여주지 못한 무대,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지금도 노래를 부릅니다. 손태진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팀으로 한 번, 솔로로 한 번, 서로 다른 2개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초대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가수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클래식과 대중가요, 둘 중 하나를 버린 게 아니라 두 세계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든 셈입니다. 답이 정해진 악보 위의 삶 대신 스스로 답을 써야 하는 무대를 택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홍지윤, 성대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그는 트로트 오디션, 내일은 미스트롯2의 무대에 다시 섭니다. 결승 무대에서 그가 부른 곡은 망부석이었습니다. 그는 이 곡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힘겨웠던 자신의 인생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아내의 이야기 같았다고. 그는 최종 2위, 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5년 뒤인 2026년 3월, 그는 트로트 서바이벌 현역가왕 3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성대 낭종으로 무너졌던 그 소리로 데뷔조차 못하고 끝났던 그 무대의 자리에서 그는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승 상금 1억 원 전액을 기부합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카드째로 남에게 건넸던 적도 있었다던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손에 쥔 것을 다시 내려놓은 겁니다. 세 사람의 결말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이들이 되찾은 건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되찾은 건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김용필은 아버지가 보지 못한 무대 위에서 여전히 노래하고, 손태진은 답이 없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가고, 홍지윤은 2번 무너졌던 소리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을 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오늘 하루 망설이고 있던 그 한 문장을 누군가에게 대신 말해보는 겁니다.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은 안정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택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주었나요? 이 이야기를 오늘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